안녕하십니까. 자, 경찰학 랜선 스터디 6회입니다. 6회 가보도록 하죠. 푸시느라 수고했고, 자, 요번에는 진도사 이제 행정법 파트의 초기 기초 개념으로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매주 항상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즉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리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도 항상 적법하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이 형식적 법령에도 적법해야 되지만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자, 이런 사항들도 적법성 판단의 합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도 위법이 되는 거죠. 그 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관보의 내용 형식 및 적용 시기 등에 따라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자, 이거 일부러 지금 전자정보, 전자문서에 대한 효력적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시사적 문제로 만들어 봤는데, 관보의 이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이가 항상 우선이고 전자가 뒤다. 이런 건 없죠. 네, 이 점도 주의해 두도록 하시고, 3번에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고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 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있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수업 때도 제가 아주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그렇죠. 법규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 명령 같은 것들은 법규성을 지니죠. 법규를 지느냐 안 지느냐가 행정규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고, 자, 4번에 비례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로서 헌법, 경직법, 기본법 등이 있고, 네, 그런 법들이 있고,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중에 하나는 충족하여야 한다. 네, 여기서 틀린 부분은 뭐냐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요 세 가지가 비례 원칙이 아주 핵심적 사항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다. 목적과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에 해당하는 필요성,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인 상당성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죠. 자, 5번에 법규명의 특징은 국민과 행정성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렇죠. 이 양면적 구속력, 다른 말로 재판규범이 있다. 대외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법규의 특징이죠. 6번에 법규명령은 한계로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의 전속적 사항의 법률 사항의 위임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 이 전속적 사항의 위임 이건 안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조직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속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포괄적 위임도 안 되고 일반적 위임도 안 되고 항상 개별 구체적 위임만 되는 겁니다. 네. 자, 7번에 위임 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이 정하는 데 거치하고 새로운 법규를 규정. 위임 명령은 위임, 그래서 전부 위임을 안 되고 일부 위임만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임 명령하고 집행 명령에 대한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 명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규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위임 명령,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십시오. 8번에 병무청의 담당 부서의 공무원의 전적 공적 견해 표명을 가지고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한 거,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죠. 이런 판례들은 꼭 결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어떤 상담, 이걸 신뢰보호 원칙에서 공적 견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납니다. 9번에 재량행위 준칙의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의 보호가 진실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량행위는 내부적인 재량적 기준이죠. 그것만으로 바로 공적 신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판례사항이고, 10번에 행정법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문과 불문으로 나눌 수 있고 헌법법률조약과 국제법규 규칙은 성문법원. 자,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원의 구별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12번에 경찰 행정의 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의 표시, 그렇죠. 외부에 표시하는 요게 핵심입니다. 권한을 가진 것을 관청적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청 되는데 이 지구대장은 서장의 개념, 지구대장이라든가 경찰서장 이들은 이 지구대장은 해당하지 않죠. 빠져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이 이거죠.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명의로 한 것으로서 대리 효과의 법률, 대리자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대리는 피대리자, 그래서 소송에서 누가 피대리자가 피대리관청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거죠. 피대리자, 위임과는 다르다는 점을 꼭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3번. 법정 대리는 법정 사실의 발생과 더불어서 법규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규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의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국무위원들의 바로 대리 순서, 이게 법정 대리라고 볼 수 있겠죠. 14번에 권한의 위임과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관청, 자, 요 관청입니다. 수임이죠, 수임. 수임이냐 위임이냐를 꼭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뭐냐면 주요 부분이라든가 전부 이런 부분들은 위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를 위임한다든가 주요 부분을 위임해버리면 위임의 효과가 위임의 의미가 사라지죠. 네,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틀렸습니다. 15번에 자,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의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자, 위임과 대리에 대한 구별인데 위임은 누가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을 표시해서 행사하는 이름은 대리기관의 명의로 행사하는 거죠.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게 가는 겁니다. 16번에 위임 위탁 및 위임 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수탁 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네, 요 감사권을 주고 있죠. 여기 규정에 딱 들어있죠. 17번에 행정위원회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할 때는 위임 수탁하기 전에 수행기관의 수임 능력을 점검하고 필요시 예산 인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주 수업에서 강조드렸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이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해버리면 일만 떠넘기고 돈을 안 주는 아주 웃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는 이 기속과 재량 중에서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주의해 두십시오. 네. 18번.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개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훈령이니까 여기 직무명령과의 차이점이죠. 직무명령과 달라지는 점입니다. 19번 훈령의 형식 요건으로서는 상급관청이 바라고 하급관청 권한 내상에 관한 것일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 요거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아니어야 됩니다. 독립돼 있고 별도인데 그걸 이 훈령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독립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가 주의해 주십시오. 20번. 상호 모성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결합할 경우에 자, 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확할 때는 직근이 아니고 뭐한다? 이럴 때는 주관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신 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7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경찰 랜선3 파이팅입니다.